이게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6개월 동안 발송배전 기술사 강의를 맡게 된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이 2월 25일입니다. 시험은 8월 12일이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6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이 두 종류입니다. 168일이나 남았다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168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68일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은 8월 12일 날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항상 긍정적으로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제 이름은 이제 김세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하드 쪽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공유해가지고 지금 한 9.7GB 정도 기술 자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운영한 지가 지금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이 자료실을.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자료 때문에 많은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오늘 교육을 받게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강의를 하게 될 교재는 이와 같이 고려대학교 송기룡 교수님 쓰신 최신 송배전공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계통공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전공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본서 3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6개월 동안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강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들은 일단 기본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해가지고 송배전공학을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목차별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보시고 제가 칠판에다 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쫓아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을 보고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지 앞으로 이제 예습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손에 싹 들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성경책보다 작으니까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신 다음에 매일매일 외우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A4지에다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4면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양면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외울 걸 들고 다니셔도 되고. 왜냐면은,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오늘 외웠어도 일주일 뒤에 가면은 그 부분을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지금 외웠던 부분이 나중에 6개월 뒤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2년생입니다. 이제 나이는 적은데 강의를 시작한 지는 지금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만으로.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5kW 축약 발전기를 대상으로 한 PSS 파라미터 전공, 그래서 전력계통 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유일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전력계통 분석이나 전기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아니면 실무 쪽에서 이런 부분에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한 4년간 지금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지금 보호계전기 쪽, 전력감시 시스템 쪽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한 1호사 변전소를 저도 한 2군데는 제가 시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전소에 관련된, GIS에 관련된, TR에 관련된, 모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요. 기타 이제 전국의 전력 설비들을 이와 같은 데서 제가 진단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 관련된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이런 쪽들도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항 쪽이라든가 제지 공장이라든가 타이어 공장이라든가 기지국이라든가 음료수 공장이라든가 화학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제약 공장이라든가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철도 청설비라든가 아니면은 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봤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 홈페이지에 제 이력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쪽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따로 문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했던 건 이제 전력계통공학, 송배전공학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력계통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고장전류 계산이라든가, 보호계전기 정정이라든가, 고조파 안정도 접시, 이런 쪽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기타 보호계전기 쪽 관련 업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했던 이런 업체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렸던 제 홈페이지하고 자료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주 동안의 그 강의 내역입니다. 근데 꼭 이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략적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배전 전력계통공학 과정의 요약 설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송배전 공학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송배전 공학을 그냥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계통 시작하기 전에 전력계통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전력계통을 시작하고 또 발전 공학이 시작하기 전에 발전 쪽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명해주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송배전 계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공송전슬로가 어떻게 되는지, 지중송전슬로가 어떻게 되는지, 가공선로는 나선이 되겠죠. 지중선로는 이제 케이블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선로 정수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RLCG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송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페란티 현상,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거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 해가지고 접지 방식별. 이번에도 시험이 나왔죠. 저항 접지하고, 유효 접지하고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고장전류 계산 부분. 3상 단락, 1선 지락, 2선 단락, 2선 지락.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안정도. 이번에도 단단법이 시험에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상전압. 피레기에 관련된. 이번에도 다 시험에 나왔죠. 보호계전 방식. 이번에도 보호계전기 쪽 시험에 나왔었고요. 변전소. SF6, GIS, 케이블에 관련된 분무방전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열화 대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96회 시험은 참 기본서 위주로 해가지고 각 장별로 난이도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렇게 시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일단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고 그다음 기본을 채우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이렇게 송배전 공학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력계통공학은 사실상 송배전 공학하고 많이 겹쳐집니다. 좀 다른 부분은 이제 보는 관점이 좀 틀리다는 얘기죠. 송배전 공학에서는 이제 그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수용가 쪽 위주로 본다면 전력계통공학에서는 보내주는 쪽, 발전 쪽하고 송전 쪽의 위주로 좀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조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PF 컨트롤, 큐브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 발전소의 그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장 해석과 개통보호, 안정도 이런 부분들이 송배전 공학 쪽이 아닌 발전 쪽에서 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좀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5주 정도로 잡아놨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력 발전하고 발전 이런 그 기타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한 4주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일러에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빈도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소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면 60점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60점을 맞기 위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제 요약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하게 되는 그런 그 요약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최소 일주일 전에서 한 2주 전에는 그 부분은 계속 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정도 전에는 최소 일주일은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고 계속 리마인드를 하시면 시험 때 그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에 나와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 부분이
여러분들이 외웠던 문제하고 똑같다 그러면 바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 2, 3분, 한 5분 정도, 최대 5분까지도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쓸 건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써 나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외우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암기하는 방법. 왜냐면 저도 이제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머리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꾸 머리에 세포가 죽는지 요즘은 암기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까먹는 그 시간을 줄이고자 암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암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덜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96회 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기에 대한 열폭주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레기는 이상전압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이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발전공학의 목차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운다는 게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감으로 느끼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피레기. 그러면 구장의 이상전압 쪽에서 나왔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뭐지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주저없이 답안지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일단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받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400점, 1교시가 100점입니다. 그래서 4교시 해가지고 400점 중에 60%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수 세 분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1200점이 100점이 됩니다. 근데 그 1200점에 60%를 맞으려면 720점이 합격점입니다. 719점을 맞고 떨어지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단 1점.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사람만 1점만 더 줬어도 합격을 하는데 59.9죠. 그 사람은 떨어진 겁니다. 근데 720점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간을 놓지 않고 하나라도 더 쓰시면 그 1점 때문에 여러분들의 6개월의 그 고생이 물거품이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로 값어치 있는 노력이 되느냐는 그 짧은 시간에 결정 날 수도 있습니다. 자료들을 한번 보시는데 어떤 게 있었다라는 것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덴서 설치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 콘덴서 부분은 무효전력을 조정하고 전압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선비, 여기는 건선비가 3대1인데 시험 때는 10대1로 나왔습니다. 아마 10대1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계산하는 분비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유난히 이제 발성배정공학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많은데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적기 때문에 합격자는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호계정기 정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변압기 통과 고장 내력, 변압기하고 이제 고장 전리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제 켈빈의 법칙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근데 이따가는 이제 켈빈의 법칙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들어가서 이 켈빈의 법칙이 뭔지는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뭘 배우게 될지는 요약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력 설비의 열화 유무 검출하는 방법 중에서 GIS의 부분 방정 검출 방법, 파셜 디스차지라고 해가지고 PD 부분들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부분 방정 검출법 이런 것들도 제가 옛날에 다 업무를 해봤었습니다. 이제 PTT, CTT 쪽에 이제 단자대 교체 시 주의할 사항들. 여기서는 교체 시 주의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PTT는 이제 단락을 시키면 안 되고 개방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CTT는 단락을 시켜서 이제 그 CT를 오픈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또 추가로 써주실 수도 있겠죠. 단락 전리의 특성과 동기발전기의 리액턴스 관계. 이제 차가도 가도 동기 리액턴스.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리액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에 따른 부분을 써주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통공학 쪽에서도 나오고 그 송배전공학 쪽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케이블의 단절연. 이제 6장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나옵니다.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근데 이게 9장의 이상전압 쪽에서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저쪽에도 연결이 되고 그 내용이 또 송배전공학의 내용이 전력계통공학에도 또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치하고 평균치 이미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터빈 발전기의 불평형 부하가 터빈 발전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불평형 부하니까 역상전류겠죠. 그 역상전류가 과열이 되는데 그 과열이 어떻게 걸리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해상풍력의 필요성.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연료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풍력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신에너지는 3개, 재생에너지는 8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한대 전원이 뭘까요? 선생님? 무한대 전원이 뭐죠? 이러면 딱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그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예. 단자전이 떨어지지 않죠. 예. 그거를 이제 알고는 계신데 표현을 남들이 다 아는 방법으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줄줄이 써주시면은 그 채점자가 그걸 어떻게 다 읽습니까? 1번, 내부 임피던스가 0이다. 2번, 전압 ER은 그 크기와 위상의 전압의 그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변화하지 않고 3번, 뭐 극히 큰 관성 전수를 가진 4번, 용량 무한대 전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끊어서 여러분들이 애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남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만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왔을 때 그거를 쭉쭉쭉쭉 쓰실 수 있게끔 머릿속에 계속 암기하고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외우는데 여러분만의 언어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기본서에 있는 용어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누구라도 채점자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채점자도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1교시는 이 13개 중에 10문제를 해야 되고요. 그게 10점씩 해가지고 100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10분씩을 할애해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10문제를 쓰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9문제 쓰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점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90점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90점이 나온다는 건 어렵죠. 10문제를 쓰면은 100점은 안 나오더라. 하나당 아까처럼 제가 그 1점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문제를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배정하는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이제 스톱워치를 갖다 놓고 보면서 이제 그 10분이 지나면은 과감하게 문제를 쓰다가 어떻게 하느냐. 답안지를 이렇게 쓰다가요. 이렇게 2페이지가 있죠. 여기 쓰다가 시간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 부분 남겨놓고 여기 다음 페이지부터 쓰는 겁니다. 그냥. 왜 이 뒤부터 쓰지 말고. 그리고 다 쓰다가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빈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시험 시간을. 그런 것들도 팁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IC에 의한 고장전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옛날 관연도 문제에 한번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외우고 쓰지 않는 이상은 이해하고 25점짜리를 25분 안에 쓰기는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자기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고 나중에 자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에 대한 병렬운전 조건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하고도 같이 외우시라는 얘기죠.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쌍대성이 원리니까 전기 쪽이 있으면 자개 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기가 있으면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렬운전 조건도. 인덕턴스가 있으면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공선이 있으면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를 쌍을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포맷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크, 위, 주, 파, 상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외웁니다. 크기, 위상, 주, 주파수, 파형이 같을 거, 상차계가 같을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균에 따라서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써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키워드들도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만의 키워드지만 여러분만의 키워드로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저도 막 그 키워드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력발전소 흡출관, 정의 및 종류. 사실 흡출관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 종류가 뭐가 되는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막 개수하고 캐비테이션 개수 관계,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발전 쪽에서는 연속의 원리, 그 다음에 베르누이의 정리, 그 다음에 뭐죠? 토리첼리의 정리.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정리 정도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열 에너지에 관련된 연력합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몇 개 외워주셔야 되고 1법칙, 2법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25점짜리로 냈으면 25점짜리 맞게끔 이것저것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흡출관이 뭔지, 종류는 뭔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여러분만의 아는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최대한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덧붙여 주시라는 얘기죠. 이게 안 들어가면 채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점자가 들어갈 때는요, 처음에 이제 출제자가 답안지를 줍니다. 그럼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그 답안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 답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채점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 나가시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내용을 써주시면 채점자가 점수를 조금 더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꾸 써보셔야 되고요. 보호개점 방식의 기본 원리. 765 개통 보호기 때문에 765 개통 쪽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송전소 보호 방식으로 써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요 밑에 있으니까. 근데 765에 대한 부분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송전솔로에 대한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제 과방거피제 이렇게 하는데, 과전류, 방향과전류, 그 다음에, 거리개점 방식, 파이로 와이어 방식, 제페로 방식. 그러면 그 거리개점 방식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고, 거리개점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파일로 와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저희는 표전 통마강으로 했죠. 표시선, 그 다음에 전력선 반송 개점 방식, 통신선 반송 개점 방식, 마이크로 개점 방식, 광파 개점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외우시다 보면 그 키워드에 이게 뭐였지 하고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나오면 그게 키워드가 나와야 되죠. 과방거피제, 표전통마검, 압류방위전 이런 식으로 딱딱 머릿속에 나와가지고 그거들을 쭉쭉쭉쭉 써 나가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있으면 그 내용은 쓰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도표화하고 시각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은 한번 보시고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과도안정 계산법인 단단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단법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수치 해석을 해가지고 그려줘야 되는데, 위상각이라든가 각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시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만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하셔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단단법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쓸 때 그런 부분을 또 갖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등면접법은 두기계통, 단단법은 다기계통.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써주시면서 단단법에 대해서만은 자기가 쓸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25점짜리를 채우기엔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기 지식이. 그러면 단단법의 내용이 들어가지만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안정도의 개념까지도 쭉 과도안정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안정도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정태안정도, 동태안정도, 과저안정도가 있고, 과도안정도 해석 방법에는 어떤 게 있고, 전압안정도가 있고, 위상각 안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과도안정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등면접법과 단단법이 있다. 근데 그 단단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에 벌써 이만큼 채워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채워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쭉 펼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제 기본서를 전체적인 머릿속에 목차를 요약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그 세부적인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단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각속도, 위상각 변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위각시로 외웠습니다. 위상각, 각속도,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써나가는 부분이 바로 단단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현실에 있는 어떤 부분하고 자꾸 매칭을 해서 외우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수식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납니까, 이게?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놓더라도 그림만 들어가면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적 변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적 부분에 대한 변화 부분을 또 써주셔야 되고요. 초전도가 뭐다? 케이블하고 한류기를 써주시라는 얘기죠. 이제 초전도도 나중에 나오면 초전도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관연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기본서에는 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 거는 기본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작년에는 작년 교재에 맞춰가지고 작년 교재에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순수하게 기본서 내용 위주로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게 여러분들이 연구반 교재가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은. 그 연구반 교재가 작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나왔습니다. 지금 옛날부터 나왔던 그 교재들의 통합본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교재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그 교재를 같이 해가지고 병행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학습 효과가 조금 더 증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교재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초전도에 관련된 내용들, 한류비, 전원 개발계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켈빈의 법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도 개요 또 나왔죠. 위상각 안정도, 전압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를 평행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좀 쓰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타 안정도, 동체 안정도, 과도 안정도로 나눠지고 위상각 안정도가 어떻게 나눠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그 위상에 관련된 부분이다. 전압 안정도는 어떻게 되고 PV 컨트롤, QV 컨트롤 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제어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 써주고 주파수 안정도가 이제 또 나와야 되겠죠. 여기 주파수 안정도 해가지고 전력에 관련된 동적 특성하고 정적 특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부하고 발전력이 자기 제어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정도 향상 방향. 저희는 리전 충익기로 했거든요. 리액턴스, 전압 강화, 충격에 대한 부분, 그 입출력에 대한 부분, 기타에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림, 그 안에 있는 표,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부분을 답안지에 써주셔야지만 점수가 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써주시면 더 점수가 좋겠죠. 기본서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이제 관연도 답안지나 아니면 여러 서브노트를 보면은 실무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제페로 배전에 관련된 리클로저가 어떻게 되고 픽업이 어떻게 되고 시퀀스 2F2D가 어떻게 되는지 제페로 부분이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되는데 이런 용어가 뭔지는 아셔야죠.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력계통에 사용하는 병렬 리액터 이제 조상 설비입니다. 조상 설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압을 변성을 해주는데 필요한 부분을 무효 전력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조상. 근데 병렬 리액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SVC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인 션트 리액터. 3, 4, 5kV는 200MVA, 1, 5, 4kV는 100MVA, 23kV는 30MVA. 이런 게 현장에 가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을 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한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설비를 모릅니다. 설비가 일단 눈에 봐야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있는 철탑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중간에 이제 교락편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일이 없거든요. 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교락편이 있습니다. 저건 뭐지 하고 나중에 와서 사진 찍는다고 물어보면 이거는 교락편이야. 그럼 교락편이 이런 거구나. 상간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실무들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션트 리액터의 설치 부분이 발전기의 페란티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든가 페란티 현상에 대한 억제 부분으로 사용된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페란티 현상이 뭔지 팩터도로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죠. 아는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뭔지 식으로 써주셔야죠. 그림도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발전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지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횡축 반작용, 직축 반작용, 그래서 증자하고 감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옛날에 관연도 부분에 보시면 60도에서 리액션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런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애워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여기 피레기 부분 나왔죠. 아까 송배전공에서. 왜 피레기를 설치를 해야 됐냐?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침입했을 때 이 변압기 부분에서 피레기를 설치했을 때 정반사하고 부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써주시오. 이건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레기를 설치했을 때 피레기 설치점에 따라서 뭐 있었죠. 3, 4, 5, 1, 5, 4, 6, 6, 22.9kV, 85, 65, 45, 20m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 외워서 써주셔야 되고요. 피레기 설치의 그 피레기 이제 전파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압의 크기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반사하고 투과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반사하고 투과 개수를 외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따가 전압의 반사 개수, 전류의 반사 개수, 그다음에 그 입사파가 들어와가지고 반사나 투과했을 때 그 네 가지를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외우고 계시면은 이거 쓰다가 잘 모르더라도 답안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삼상 단락줄로 적는다. 일선 지락줄로 적는다. 외우는 방법, 벡터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쓰다가, 왜냐면은 한 번 막히면, 계산 문제에서 한 번 막히면은 안 나갑니다, 이게. 그럼 중간에 쓸 부분을 남겨놓고 내가 외우고 있는 부분도 막 써주시라는 얘기죠. 왜냐면 채점자가 이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다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죠. 그냥 이 부분이 약간 틀리더라도 결론 부분은 딱 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답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간에 틀리면은 답안이 틀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중간에 막 쓰다가 우물쭈물 넘어가고 답안만 정확하게 써도 어떻게 보면은 치팅하는 거죠. 속이는 거지만은 점수를 받는 데는 지장 없다는 얘기죠. 전압파의 반사 투가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주고 케이블 트리 저는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열화의 종류도 보면 화생 전열기 뭐 전기 열화생 이런 식으로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그럼 전기적이 뭐냐 수트리, 보트리 뭐 여러 가지 트리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트리 부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수트리라든가 전기 트리라든가 부분방전이라든가 있고 그 안에 트리 부분이 보호트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열적 원인, 기계적 원인, 화학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다 써졌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써주고 나신 다음에 필요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트리는 뭐가 있다. 벤티드 트리, 보우타이 트리, 외부 트리, 내부 트리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열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열화 방지는 건매컴 첨단반, 건식, 경계면 매끄럽게, 컴파운드 충진, 건매컴, 첨가제 취, 첨단, 단말 처리를 하고 반도전층을 균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건매컴 첨단반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키워드는 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키워드 외우고 나면 건이 뭐였지? 아, 건식봉법이다. 매끄럽게 하는 거다. 뭐를 매끄럽게 하느냐? 경계면을 매끄럽게 하는 거다. 이제 매끄럽게만 알면은 뭐가 여러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용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니까 못 쓰는 겁니다. 컴파운드를 충진한다. 어디에다가?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첨가제를 투입한다. 전기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말 처리를 한다. 그래서 뭘 한다?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반도전층을 균일하게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란 얘기죠. 그런 키워드는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외웠던 키워드고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더 외우시기가 편할 거란 얘기죠. 유효접지 방식의 장단점을 저항접지 방식과 비교하시오. 아까 송배전공학에 몇 장이 나왔죠? 여기? 몇 장이 나왔죠? 송배전공학에? 오늘 제가 해드리면 다음 주에는 외워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달달. 6장의 중성점 접지 방식과 이상전압. 아니, 중성점 접지 방식과, 그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유효접지가 뭔지,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1.3배 이하로 되도록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을, 중성점, 유효접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접지 개수에 대한 내용들도 써주시고. 이따가 요약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그려주시고 장단점. 장단점, 절연 레벨, 피레기, 보호계정기. 저는 보호선 변피, 보호계정 동작, 선로에 대한 부분,
변압기에 대한 부분, 필액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계유충차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외우실 때도 최소 3개 이상은 외워주셔야죠. 뭐의 장점, 단점을 써주려면 3개 이상은 써줘야 됩니다. 무조건.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직류 방식의 장점을 10개를 쓰시오 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5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관연도 답안지에는 한 7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왜냐 문제에서 10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10개는 무조건 채워줘야지만 점수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7개나 뭐 5개를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은 써주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받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무조건 채워주셔야 된다. 답안이 틀렸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걸 채워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써줬을 때 그게 배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는 엉뚱한 거를 막 써줬다. 나는 시험 내내 14페이지를 쓰고 나왔어. 14페이지거든요. 나는 점수 잘 맞을 것 같아.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채점을 받아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왜?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지를 안 썼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셔도 그 부분을 출제자가 원하는 쪽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이제 관연도 문제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시작하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관연도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급수 설비, 보일러에 따라서 급수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일반적인 드럼 보일러하고 관리식 보일러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관리식 보일러에 급수 설비가 필요할까? 그럼 여기는 드럼 보일러니 관리식 보일러니 그런 내용을 안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 내용을 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VA 결선 방식, CG 결선 방식, 저연 접속함에 대한 보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락 접지, 비교락 접지, 그리고 CCPU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교락 접지가 있고 교락 비접지가 있고. 근데 여기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편단 접지라든가 양단 접지라든가 크로스본드 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을 써줬죠. 크로스본드 접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또 써줬다는 얘기죠. 왜냐면 접지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절연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같은 CCPU를 달고 거기에 대한 한전에서는 교락 접지라든가 교락 비접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어본 SVL이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이렇게 앞에 요약을 조금 끌어주고 나가면서 그걸 써주면은 점수가 더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발전기 냉각 방식. 발전기 냉각 방식이 공기 냉각 방식이 있고 수냉각 방식이 있고 수소 냉각 방식이 있겠죠. 근데 공기를 냉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소를 냉각하면 이제 냉각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근데 물을 냉각하려면 이제 좀 힘들겠죠. 왜냐면 발전기 돌고 있는데 그 안에 물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고정자 쪽은 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회전자 쪽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죠. 근데 물이 더 수소보다는 냉각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밀폐 부분 때문에 이제 공기 다음에 수소 다음에 물로 이렇게 간다. 그럼 냉각 개수를 또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이제 냉각을 하고 있는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한전의 발전 기초 책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남시복 교수가 쓴 책에 발전에 관련된 책은 잘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한전의 발전 기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인용을 해서 썼는데 그 책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레벨별로 저희가 봐야 될 책을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토익 900점을 맞는다. 그럼 500점짜리 시험 문제를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900점짜리 시험 문제를 봐야 되겠죠. 950점을 맞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100점 만점에 60점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60점을 맞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은 기본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 50점에서 뭐 55점대다.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을 말고 또 봐야 되는 책들을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은 많이 샀는데 집에 100박스가 넘습니다. 책박스가. 저도 이사할 때마다 한 10박스, 20박스 버리는데 아까워서 못 버린다. 왜냐면 저도 옛날부터 계속 공부하던 분이라서. 근데 이제 A4 박스로 이제 100박스니까 조금 하면 사과 박스랑 50박스 되겠죠. 근데 영어 책도 있고 대학교 때 받았던 그런 공부책들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이 많다고 해서 공부가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본서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기본서를 보시되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이제 활자체가 그냥 쭉쭉쭉쭉 나와 있으니까 좀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그 학원의 연구반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두 것만 병행을 하십시오. 나머지 다른 책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이것도 좋은 거 같고 뺏기니까 차라리 이 기본서를 6개월 동안 나는 2번은 최소한 봐야 되겠다. 그러면 2번 보는 건 어떻게 보냐면요. 학원 나왔을 때 보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됩니다. 그럼 2번 보죠. 그렇게 2번은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습을 하고 와서 보고 나서 돌아가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2번은 보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다다시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식이 많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부분인데 이렇게 관연도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분석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고장전류 계산, 발전기, 뭐 이렇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해가지고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고, 한 20% 정도 나왔더라. 송변전 쪽에서는 한 45% 정도가 이런 쪽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딱 보니까 1번부터 20번이 이제 출제 비율을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다빈도. 얘는 21번 정도가 나왔었고 얘는 8번 정도가 나왔다 이거죠. 누적 백분율로 해가지고 보니까 얘가 전체 시험량의 한 24% 정도를 차지했더라. 이 20문제 정도가. 그럼 이건 반드시 애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을 맞으려면 60%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60%를 하는 게 100문제라는 얘기죠. 100문제. 100문제 정도가 이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150문제 정도를 알아야지 70% 정도는 가져가니까 좀 안정되겠죠. 더 안정되게 하려면 200문제 정도는 가져가야죠. 200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한 350문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발성과제는 기본서 안에서 무조건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좀 꼬아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기본서 안에 있는 부분이 60% 이상은 항상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 부분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또 소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변압기의 결선, 당권, 여자돌입, 소음, 병렬운전, 예방보전, 이행전압, 용량, 시험법, 뭐 이렇게 고장진단 이런 식으로 변압기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더라 라는 거고요. 세분류를 해서는 그걸 이제 빈도수를 해가지고 단락고장이 21번이 나왔습니다. 주파수 제어가 19번이 나왔고 고주파가 17번이 나왔고 HVDC가 14번이 나왔고 안정도, 중성주, 유효접지 또 나왔죠 이번에. 예? 볼까요? 보호개전 쪽, 발전기 보호 부분은 아니더라도 퍼센트 임피던스, 전력조류, 절연협정, 와이브스, PTCT 나왔죠? PTT 단자대, 변압기 결선, 경제급전, 수요관리, 모선, 분산전원, 진행파 또 나왔죠? 간헐출력 곡선, 단락전류 억제 방안. 한번 볼까요? 이 20번까지가 아까 몇 프로 정도 됐었죠? 한 25% 정도 됐었죠? 발전계 나왔죠? 타당성 검토, 선로정수 계산하는 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력제어, 전압강화, 지락고장, 공진, 발전기 병렬운전. 여기 또 나왔네요. 발전기 병렬운전 아까. PSS, 전압조정, 배전자동화, 765 설비 여기 또 나오죠? 무정정보법, 배전선 보호, 보호장치 여기 또 나왔죠? 여자들 안정도, 등면접법, 단단법, 정의 이 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케이블, 경제급전, GIS 이번에 부분방전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장단점을 좀 써주셔도 됐을 것 같고 SC, 뭐 전력용 콘덴서인데 션트 리액터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죠? 변압기에 관련된 부분들, 보호개전, 송전선 보호 여기 또 있죠? 정정, 열병합, 원자력, 유도장애, 전압변동, 지중송전선, 케이블, 코로나, 피레기, 발전소 해가지고 쭉 4단자 정수, 발전기 여자 방식, 그 다음 변압기, 복도체, 신재생, 양수발전, 원자력 부분은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한 번 정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전원계획, 최적전원 구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문제 정도를 딱 보면은 제가 아까 96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에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여기 있던 내용이 좀 많이 나왔네.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제가 넣어드릴 수 없습니다.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거 외워. 예? 아니면은, 이거 못 내리면은 번지점프 한 번씩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외우시겠죠?
그러게 아니라는 얘기죠. 학원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모티브가 돼서 자꾸 밀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생략을 하고요. 이제 세볼루션이 이제 그 문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80문제 정도를 작년에는 일요일 날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80개 정도를 1번부터 80개를 이제 좀 상세하게 외우는 법이라든가 답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설을 보고 이해한다면 안 보고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보고 씁니다. 보고 쓰는 거. 앵무새죠? 그거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답안지를 덮고 여러분들이 써 나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써보십시오. 내가 못 쓰는 게 나을 거란 얘기죠. 내가 못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쓸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징크스를 만들고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저도 제가 지금 발성배전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시험을 합격을 못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접수해놓고 시험을 안 본 적도 있고요.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아는데 안 써진다. 안 외워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징크스가 있습니다. 어떤 징크스? 제가 수업을 들었던 데는 가서 항상 강의를 제가 다시 합니다. 지금 한 5번째인데 여기도 제가 수업을 들었었는데 제가 여기 가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산업안전공단 같은 경우도 가서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35살인데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또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도 제가 와서 강의를 듣다가 지금 있는 회사에 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언젠가는 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길어지겠죠. 저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인수인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 전에 한두 시간 내에 리마인드를 합니다. 잠을 잘 때 항상 머리에 장기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매일 하루에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시간이라도. 저도 올 초에 제가 필기독을 사가지고 제가 그때 필기독을 3개를 드렸었나요? 예. 얼마나 쓰셨죠? 한 자루라도 쓰셨나요? 저 40일 동안 제가 2자루 반을 썼거든요. 써주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죠. 가져오시면 제가 리필해드린다고. 예? 그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한번 그냥 평상시 때 쓰는 것도 그걸로 쓰십시오. 그냥. 왜냐면 쓰는 연습을 그 펜이 여러분 손에 익어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쓸 때 팔이 아프도록 쓰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펜이 또 손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펜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드렸던 펜이 저도 이제 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맞을 거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고 써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제가 2분은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가져오시면 제가 리필 해드립니다. 예? 제가 저번에 10만 원어치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10만 원어치 다 못 씁니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산 거니까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제가 리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도표하고 시각화해라. 표로 그려가지고 외우셔야 된다. 병행해서. 그리고 그림도 그려주셔야 된다. 왜냐면 말로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 딱 그려놓으면은 그 사람이 아는구나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죠. 짜투리 시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저 들고 다니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3시간 자고 올랐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제가 출장 갔다가 어제 경주로 출장 갔다가 밤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거 착 한번 보고 1시 반에 잤습니다. 왜냐면 오늘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한번 보고 자야 되니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오면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짜투리 시간. 나중에 저것도 스캔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워드 작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살을 더 넣으십시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만든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죠. 동기부여를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라.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주말마다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 와이프가 지금 제가 여기 공부한 지 11년 됐거든요. 2000년도부터. 건축 전기도 하고 저는 뭐 이것저것 공부 많이, PE 쪽도 공부하다가, 이것도 공부하다가 저것도 공부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는 그만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강의한다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러더라고요. 더 공부를 하니까. 애들하고도 놀아줘야 되니까. TV, PC, 신문, 핸드폰 등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생활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할 시간을 최소 한두 시간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시간이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한두 시간은 어떻게 짜투리 시간 화장실 가서도 볼 수 있게끔 저거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그날 애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나중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게 다른 사람 1년 동안 학원에 공부 가방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 뭐 타러 나오십니까? 학원에 돈 주려고? 저한테 돈 주시려고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몇 분 안 되셔도 저는 강의 진행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위해서도 저는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제가 공부하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최대한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머리에 있어도 책을 덮고 말로 설명하고 답안지 작성하라. 제가 말로 계속 하죠. 말로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생각이 나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으면 말을 하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눈으로 보고 쓰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5번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 한 3번 정도는 자기가 쓰면서 얘기를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눈으로 한 번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나는 이걸 잘 모르지만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아, 이거도 하면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노트 필기를 하고 오답 노트로 활용한다. 아까처럼 안 보고 답안지 쓴 다음에 내가 틀렸던 부분에다 옆에다 빨간색으로 체킹을 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 요게 생각이 잘 안 났구나. 요건 다음번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시험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만드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서브 노트를. 시험 전 며칠을 집중해서 반복 투자를 해라. 왜냐면은 망각의 덕물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놔두고 책 한 권을 하루에 봅니다. 왜? 제가 오늘 해드린 그 요약 내용을 줄줄줄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 하루에 보신다는 얘기죠. 그것도 간단하게 써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 분석표하고 이번 2012년도 거고, 2011년도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요건 이제 네이버에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교육했던 자료들을 그날 하고 나면 올려놓습니다. 1월 7일 날 발표했던 자료들. 이렇게 그날 뭐 설명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2월 4일 날. 그럼 나중에 그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옛날에 이제 송전공학식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발성배전 강의 계획할 때 이런 내용들 너무 많은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발성배전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정에 맞춰가지고 이번엔 기본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지만 다음번부터는 저는 칠판에다 계속 이설을 할 겁니다. 그 이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쓰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스테이트콤이 뭔지, 변전소 견학. 저도 뭐 765 변전소도 다 다녀봤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사진. 발성배전 사진을 이런 식으로 뭐 이해하기 쉽게끔 막 만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2F, 2D 나오죠? 이렇게. 이때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벡터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력용 콘덴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것도 그림을 그리라고 나옵니다. 23kV의 전력용 콘덴서 용량과 그 선정 방법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호기기 장치를 써라. 이 눈으로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해가 편하다는 얘기죠.
션트리액도 나오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런 부분들. 눈을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30MV짜리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 스네이크 포설 같은 거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이제 그 전력구도 제가 345나 154 전력구도 들어봤거든요. 다. 옛날에 부분방전 테스트 한다고 제가 옛날 케이블 부분방전 한다고 들어갔었습니다. 전력용 콘덴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직렬 리액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중성점 레지스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성점 레지스터 부분에 CT가 달려있죠. 가공성전솔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초우한, 에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가성군구들이, 아니, 여기 지금, 아머로드라든가 이게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가공성전솔러 쪽에서. 가공선전솔의 진동과 도약 쪽에서도 나오고, 애자 쪽에서도 나오고, 그 옆에 진동 방지 대책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아톡스 베터 해가지고 애우는데, 예? 그게 이거란 얘기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답안지에. 아머로드라고 하면은, 모르죠. 아머로드 써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그림?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림. 근데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분리형, 765 변전소, GIS 구조. 저도 이제 GIS도 제가 다 들어가 봤으니까, 분방전도 측정하고, 가스 분석도 해보고, SO2도 해보고, UHF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전에서 니신의 UHF 장비 빌려다가 옛날에 저도 테스트 해봤었습니다. 다. 25점 CGIS라든가, 345 션트리액터 나오죠? 여기 200MV입니다. 지금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가공성전로 복도체들이 어떻게 됐는지, 스페이스 댐퍼가 어떻게 됐는지, 예? 애자련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초호환이 어떻게 됐는지, 예? 가공선로의 옵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답안지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옵셋이 뭔지, 제가 오늘은 옵셋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써주고 나갈 겁니다. 근데 다음에는 옵셋이 뭔지, 가공선로의 옵셋과 지증선로의 옵셋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고 계시죠? DS, CB, 이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765 삼상 변압기.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돼가지고 한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압기의 특징, 이제 단절연, 예? 균등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나오죠. 이런 것들도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765 6도체, 345 4도체, 154 2도체. 그러면 이제 1장에 보시면은 765 격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면적이라든가 송전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는 깊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구반 교재를 사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철탑의 면적이라든가 송전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선 배치, GIS, 가스 터빈이 어떻게 되는지. 요건 이제 거리 계전 방식에서의 어떤 그 보호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 공심 리액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낙내 고정에 대한 섬낙, 역섬낙, 경관 역섬낙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답안지에. 이름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관 역섬낙이 뭐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경관 역섬낙이 경관에 일어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화대 해석하면, 역섬낙은 뭐냐? 가공진선으로부터 내가 쳐가지고 그게 이쪽에 철탑각의 접지 저항이 적으니까, 여기가 높다 보니까 이쪽으로 적으면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높으니까 얘가 거꾸로 이쪽 상선으로 섬낙이 생기는 게 역섬낙이라는 얘기죠. 가공지선으로 치고 상선으로 돌아오는 게. 경관 역섬낙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직경내 받은 게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관 역섬낙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락편을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죠. 이렇게. 애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준다는 얘기죠. 단건 변압기, 단락곡선, 아까 단락지로 나왔죠? 시간에 따른. 그리고 여기 지금 발전기에 대한 자기여자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단락곡선, 이건 단락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단락곡선하고 무브와 포크곡선하고 그런 단락비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들 보면 발전기 여자 곡선에 대한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한 그림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락비가 크면 어떻게 된다. 동기저상기는 어떻게 돼 있고, 발전기 고정작원선은 어떻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냉각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슬롯이라든가 항장력이라든가 아니면 SS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고, 터닝 기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뭔지. 그럼 이걸 딱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근데 봤으니까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안 보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자하고 회전자, 발전기가 이제 회전기장이 있고 회전 전기장인데 그 계자가 어떤 거고 전기자가 어떤 건지 또 아셔야 되고. 고정자 외암, 여기 이런 거는 이제 수력일까요, 화력일까요? 화력이겠죠. 화력이 RPM이 크니까 얇아가지고 빨리빨리 돌아야 되니까 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수력은 어떻게 되냐? 철기계다 보니까 이게 납작하고 이게 넓습니다. 횡축이냐 종축이냐 이게 또 틀려지죠. 수력도 횡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의 종축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축은 발전기 쪽이다. 여러분 지역난방공사하고 한전의 발전 쪽에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오버홀링 할 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캠코더 가지고 와서 막 찍어도 보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발전기에 대한 단면이 어떻게 되는지, 이 SSR 현상에 의해서 발전기 축 비틀림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SSR이 뭔지,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넌스 해가지고, 축이 비틀어지는데 어떻게 비틀어지냐, 왜 비틀어지냐, 저주파 동요 현상이 비틀어지는데 발전기에 대한 전기적인 부분하고 기계적인 부분하고 서로 동요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발전기에 뭐가 전기적인 거고 뭐가 기계적인 부분이냐,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겠죠. 방전 코일, 변압기에 대한 결선도, 이번에도 이걸 가지고 건선 분비 가지고 계산하는 게 나왔죠. 그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장점에 따른 비선형 특性. 아까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요 그림 보시면 아까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 그 다음에 편단 접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약간 연상도 되시죠? 그림들이 딱 보면은 이게 그것도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내부 고장시 이제 흐름도인데 그건 뭐냐, 변압기의 보호장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전기적인 보호장치가 있고 기계적인 보호장치가 있다. 전기적인 보호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과전류 보호장치가 있을 테고 비율차동 보호계전기가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기계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충격압력 계전기, 방압안정장치, 그리고 건선온도계, 유온도계, 유면계,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외우는 겁니다. 그것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OLTC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철탑을 설계하고 연선, 긴선을 어떻게 하는지, 병력 콘덴서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력발전 구성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절탄기가 뭐고, 공기열기가 뭐고, 급수가열기가 뭐고, 저탄장에서 설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부홀즈 계전기 96B에 대한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죠. 변압기 보호장치에서 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더 맞죠. 블루 리액터 또 나오죠. 더블 테스터, 유전 정답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오죠. 왜 사인 델타를 안 쓰고 탄 델타를 쓰십니까? 예? 절연, 열화에 관련돼서 그 벡터도로 그림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더블 M4000이 있고 이게 M4100입니다. 이게 저는 세 가지 타입을 써봤습니다. 이제 기계적인 부분을 썼고요. 요게 운영체가 도스로 되어 있는 타입을 써봤고, 요게 그 윈도우로 되어 있는 타입을 써봤습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요거 쓸 때는 한전에 96년도에 나와 있는 96년도 자료하고 2000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절연열화 측정 기준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실제로 가서 이 업무를 다 해봤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런 거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무를 한 거하고는. 저는 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발송배전에 나와 있는 업무들 제가 경험들 다 해봤습니다. GIS도 들어가서 분막정 측정도 해보고, 가스 분석도 해보고, 수분 측정도 다 해보고, 케이블도 분막전도 해보고, 보호계전기 세팅해보고, 고장전류 업무 해보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하면서 기기 설비들 다 뜯어보고, 다 해봤는데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무적인 내용. 고조파도 제가 몇 년을 했는데 고조파 측정기 가지고 현장에서 얼마나 측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답안지에는 그런 내용도 아무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선로정세에 관련된 내용들 이따 나옵니다. 자기 부분에 대한, 상호 부분에 대한, 작용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뭘 의미하는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세부적인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공손절술에 대한 RLCG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선로정세에 나오죠. 송전 특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로정세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송전 특성에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C가 뭐고 G가 뭐고 누설 컨덕턴스죠.
이거는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그럼 R은 어떻게 될까요? L은 어떻게 될까요? C는 어떻게 될까요? L과 C 부분을 같이 보라고 그랬죠, 제가. 요거 다 한전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갖다가 지금 쓴 겁니다. 이게 한전 자료집입니다. 스네이크 배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중간에 이제 클리트라든가 베이트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고정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3, 4, 5 같은 건 방폭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 가대 부분 보면 중간중간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대 부분을 손대면은 찌릿찌릿합니다. 밑에는 3, 4, 5, 위에는 154, 위에는 21900이 있습니다. 그럼 21900 가다가 A, B, C 해가지고 상 배열한 다음에 접지를 해놓고 나면 그 접지선을 이 가대에다 접지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지면은 그 중성점 잔류전화 나오죠.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전이가 뜹니다. 함부로 가서 뭐 살아있는 건 절대로 만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 주위에 어떤 현상이 생기니까. 터빈에 대한 부분, 고압 터빈, 배압 터빈, 배류 터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발전 쪽에서 이제 나오니까. 열병합 발전이라든가 복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거는 애우셔야죠. 키워드를 가지고. 네, 여자기에 관련된 부분. 제가 이제 PSS를 전공했으니까 이 여자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뭐 DC 여자기, AC 여자기, 정지형 뭐 여러 가지 사이리스트 타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걸로 논문을 쓰신 박사님하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종류에 대해서만 쓰시오. 라고 합니다. 아까 역삼당 나왔죠? 이런 그림 그려주시고. 예? 이런 거 보시고, 발전기에 총기제 반작용 시험 나왔지 않습니까? 교차자 적용, 직접 반작용, 감자작용, 증자작용.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아까 더 좋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나왔는데도 쓰지를 못한다는 거.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200문제를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50문제라도 정확하게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50문제는 나는 1번부터 50번까지 그 50문제는 난 애워가겠다, 죽어도. 그렇게 가시면 40점. 100문제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50점. 150문제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6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내에 그거를 단시간에 외우는 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걸 요약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시간이 되면 조금씩 외우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설 잔력, 리액턴스, 콘덴서 이렇게 해서 케이블, 지중 케이블도 제가 2번 감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에 154 200스퀘어짜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더라? 피렐리 거에 630스퀘어 이렇게 감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200kV는 200스퀘어짜리는 4점 몇 킬로더라 해가지고 매너를 9개를 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본디 접지하고 관로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630스퀘어짜리도 관로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케이블 재질이 더 틀리다 보니까 좀 틀리게 했었습니다.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 케이블을 이제 관로식 할 때 이제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직경 내, 차단계 동작 시간, 뭐, 동작 책무, 어떻게 되는지, 카플란, 터빈, 소수력 발전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소수력 쪽도 잠깐 업무를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도면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펠턴, 충격 수차하고, 반동 수차하고, 그 다음 수차의 회전 속도 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펠스 사카라 해가지고, 펠턴 수차, 스가 뭐였죠? 사류 숫자, 카플란 숫자, 프로펠러 숫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라는 얘기죠.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저기 하니까 까먹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란시스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키워드는 생각이 나는데 키워드 다음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그 키워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나면 그 다음부터 쓰는 거는 써집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프란시스 다음에 있네요. 다 이렇게 해놓고 피레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류 리액터. 이번에 초전도 한류 리액터하고 초전도 케이블 나왔죠.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가서는 못 쓰신다는 얘기죠. 왜? 내게 아니니까. 이걸 자기 걸로 만드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한류 리액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회전 계좌형, 회전 전기자형이 어떻게 되고 동기발전기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고 ACSR하고 뭐 CV 케이블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토 섹션 스위치, 계경 변압기, 변류기, 안전 스위치, 온도 습도 센서, 인터럽트 스위치, 더블 테스터, NGR이 어떻게 돼 있고 건식이 이제 요게 지금 한전 변전소에 설치된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보면 이제 저기 고장점 파급 방지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다 전환계, 베개,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이번에 섹셔널라이즈가 시험에 나왔죠. 로터, 섹셔널라이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SE, 2F, 2D 시험 나왔죠. SVC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게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 내용들은 여러분 찾아서 보시라는 얘기죠.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쉬었다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서 송배전공학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요약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도 최대한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디 가도 이런 요약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학원 다녀봐도 이런 요약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